한국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특징 두 가지 중에서 지난 영상에서 전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 공급 제도인 선분양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선분양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 공급 제도입니다. 여기서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완성된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합니다. 주택도 완성된 이후에 구매하는 것을 후분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선분양, 후분양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은 완공 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주택을 지으면서 예약을 받아 건설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셀럽들을 유치하여 홍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주택 구입 방식을 제도로 규정해 놓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모든 주택이 그런 것은 아니고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1동만 지어도 대체로 30호가 넘어 아파트 공급은 거의 법으로 정해진 선분양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연립,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도 30호가 넘으면 분양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선분양 제도는 과거 경제성장 시대에 국가의 자금을 경제성장에 집중 투자해야 할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경공업에서 시작하여 중화학공업을 비롯해 국가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도 모자라 외국에서 차관도 빌리는 시대였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데에 국가의 재정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들의 자금을 미리 받아 건설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판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3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정부에서 복잡한 허가를 간소화해주는 사업승 인제도를 도입해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허가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입니다. 소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고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보다 싸게 공급하니까, 즉 프리미엄이 생기니까 수요자가 몰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요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청약 통장을 만들게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순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선분양 제도이지만 실제 건설은 건설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주택만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을 모두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도가 나면 청약한 소비자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완공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책임지는 공기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첫째, 30호 이상 집단 주택을 건설할 때는 정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분양가는 정부에서 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따라야 합니다. 셋째, 수요자는 청약 통장을 만들어 청약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을 가입하여 주택 완공을 책임져야 합니다.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완공을 책임져 줍니다. 처음부터 이런 선분양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분양 제도를 통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폭발적인 주택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면서 몇십 년 동안 매년 수십만 채의 주택 공급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형 대량 주택 공급은 인구 및 가구 폭증의 시대에 대응으로서는 시대적인 의미는 있었으나 주택시장에 정부의 깊숙한 개입이 옳은 일인가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거나 가격 규제로 발생한 프리미엄으로 인해 항상 과잉 공급을 일으킨다는 등 시장 자율의 원칙을 벗어나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든가 등의 비판도 많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분양 제도에 익숙해 있던 건설사들의 반발로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논란이 많아 재건축과 재개발의 한정에 실시하다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점차 흐지부지되고 기존 분양 제도로 되돌아갔습니다. 주택 공급을 선분양 제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 주택 공급에 대한 통계가 복잡해집니다. 정부에서 올해 30만 호를 공급했다고 할 때 분양을 30만 호 했다는 것입니다.
분양은 계약을 한 것이고 그 이후 평균 2년 반 정도가 지나 완공이 됩니다. 주택이 완공이 되고 계약자가 입주를 해야 우리 사회의 하나의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은 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통계를 계약으로 잡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 분석에 시차 타임 레그가 생깁니다. 주택 공급은 가격에 민감하고 미래 가격을 예상하여 미리 사업 준비를 하는 것인데 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져 주택 건설 사업의 안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10년 주기로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